그런데 묘한 일이 하나 더 있죠. 이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지금 법적으로 중요해진 이 중차대한 상황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당시 교통사고 상황을 포착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1차선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넘어오죠. 자, 근데 동시에 3차선에 있던 유동규가 탑승한 승용차도 2차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꽝! 화물차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동시에 자, 지금 이게 그 유동규 씨가 탑승한 차에서는 저 트럭을 못 본 것 같고요. 앞에서 트럭이 속도를 좀 줄이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180도 돌면서 중앙분리대 이렇게 서로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하다가 자, 지금 누구 하나 속도를 좀 줄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속도도 빠르고 덩치가 큰 트럭에 SM5 승용차는 저렇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상. 자, 이렇게 사고 당시의 상황을 포착한 블랙박스, 바로 뒤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저희 채널A가 입수를 했습니다. 야, 김무식 교수님, 예. 지금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고 예.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으로 누구 하나 크게 부상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게 보도가 나오고 아마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좀 의구심이 있었을 텐데요. 뭐 경찰 조사 결과도 그렇고 유동규 씨 본인도 그렇고 단순한 운전 과실에 아마 충돌 사고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정말 양쪽에서 1차선 달리던 트럭과 3차선 달리던 승용차가 양쪽에서 다 2차선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런 내용을 보면은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일각에서 또 저런 그 우연치 않은 이 사고를 놓고 한쪽에서는 누가 이거 사주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 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또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많이 보셨어요. 네,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네. 저기 또 검찰이 이제는 유동규 씨를 다 사용의 만큼 사용했으니까 검찰이 이제는 뭐 토사구팽 하는 거 아니냐. 거기는 영화를 더 많이 봐서 그래요. 거기는 영화가 아니라 뭐 상상력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양쪽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 조사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 유동규 씨가 다행히 또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곧 쾌차가 되면 다시 또 법정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사고에 대해서 특정 방향의 특정 어떤 음모와 또 어떤 살인을 사주하는 듯한 그런 식의 상상은 할 필요가 없다. 네. 요즘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힘을 가진 특권층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그 증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너무나 양쪽 다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유동규 씨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동규 씨 상태가 어떤지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유동규 씨입니다. 우리 차가 갑자기 180도로 돌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덜 돌았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완전히 180도 회전하면서 옆면을 퉁치면서 이게 후진으로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온몸이 몸살 나는 듯이 부서진 것이 아파요. 금요일 날 재판은 무리인 것 같아서 대장동 재판은 일단 상황을 판사님한테 좀 알리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되면 박승 변호사님, 이 재판이 안 그래도 뭐 재판 지연 논란이 뭐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아프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재판은 좀 지연되나요? 유동규 씨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법정에 출석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 출석을 못할 정도라면 피고인 입장이라면 재판부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줄 것 같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할 상황이면 그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 영상은 저도 처음 보는데 일단은 화물차와 승용차가 같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승용차가 약간 앞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트럭이 먼저 2차로에 진입을 한 상황이라 승용차의 과실이 더 큰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고의성이 존재해 보이지도 않고
이 점선에서 모두 신호 위반에 과실 없이 차선을 변경한 사안이라 12대 중과실 사안도 아니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이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지극히 낮습니다. 아마 보험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귀결될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떤 교통사고든 사고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고의사고 여부인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 사기 등.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고의사고 여부도 들여다보겠지만 트럭의 과실 비율이 1년 더 낮아 보여서 고의사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고 아마 보험사와의 과실 비율 분쟁과 관련된 협의 차원에서 사건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거죠. 이제 몇 대 몇? 네. 몇 대 몇? 6대 4냐 뭐 7대 3이냐 뭐 그거다. 어쨌든 다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고 유동규 씨도 중요한 재판에 또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이라 안전운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병상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게 우연히 겹쳐서 좀 꺼림칙하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의무를 다할 것이다.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돼서 결국은 이 김용 씨가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의 병상 편지까지 쓰고 있는 유동규 씨의 근황 공개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전에 내놓은 입장 같아요. 들어보시죠. 아마 저는 뭐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이걸 아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